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을 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파타도 하지만 유하, 트하 이제 플랫폼은 제가 트위치하고 유튜브, 카카오 이렇게 3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해볼까? 아프리카도 사실 얼마 안 볼 거거든요. 트위치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아프리카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카카오도 비주류인데 다른 데는 더 비주류예요. 네. 더 비주류.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게 그 엑스플레이트 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연결만 시켜놓으면 돼요. 사실 연동만 시켜가지고. 아프리카 영정 아니냐고? 아니야, 영정. 근데 아프리카 영정 될 일이 뭐 있나? 없습니다. 아프리카 방송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아프리카 혹시라도 뭐 아프리카에서 보실 분들은 댓글에 좀 써주시겠어요? 들으시면? 저 아프리카 보는데요? 뭐 이렇게 써주시면은 팟빵인가 팟캐스트인가 거기는 라이브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게 뭐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중간중간 이미지 파일을 또 보고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는 청취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라이브처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중간중간. 이 녹화를 끊고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하려면 완전 온라이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세요. 팟캐스트는. 그 팟캐스트는 거진다 이제 다 녹음 방송으로만 이제 파일이 올라가죠.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조금 네, 어렵죠. 트위치 말고 아프리카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제 연동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프리카가 채팅 같은 거 올라오면은 좀 재밌거든요. 옆에 우리 채팅 올라오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요 채팅 이미지가 좀 재밌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한두 개라도 좀 올라오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카카오만 채팅이 좀 많다 보니까 되게 좀 눅눅하거든요 저 이미지가. 항상 저 초록색 바탕에 올라와가지고 눅눅해. 유튜브가 간간히 쳐주면 좋은데 유튜브는 또 이제 잘 안 쳐. 손가락 많이 아파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베일에 관련된 소식인데 이 텔레그라프 독점 기사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의 이적을 위해서 주급 50%를 보조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베일의 연봉의 50%를 보조해 주면서 이 선수가 다른 리그로 이적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이제 들어줄 생각이 있고 1년 전 레알 마드리드가 이 중국으로 이적 가겠다. 나 거기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겠다. 라고 했을 때 레알이 지단은 보내라고 했는데 구단 입장에서 안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네가 가냐. 좀 남아봐라. 해가지고 그 높은 주급을 주는데 또 잡았죠. 그 베일이 잡으니까 뭐 나 필요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남았는데 서로 기분만 안 좋아졌죠. 베일도 기분 안 좋아지고 지단은 더 안 좋아지고 어차피 베일 나가면 그 금액 세이브되는 걸로 다른 선수 영입해가지고 쓰거나 하면 되는데 괜히 잡아가지고 주급 비싼 애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얘는 계속 막 그 뭐랄까 반항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레알이 좀 그 기회를 막았었고 지금 베일이 받는 주급이 60만 파운드예요. 일주일에 9억. 근데 그 반을 보조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일은 이제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뭐 이제 그 베일이 뭐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베일을 원하는 클럽이 옛날에는 있었죠. 맨유라고.
근데 이제 맨유에 사글 뗐죠. 맨유 그 보도진들이 아니 왜 그러냐, 베일 상태도 안 좋은데 남들 쟤들도 안 쓰는데 우리가 쟤를 왜 쓰냐 하면서 이제 뭐 하지만 우드워드는 항상 베일 오면은 잘할 수 있다고, 좋은 애라고. 지가 축구를 뭘 알아. 축구 해보고 많이 보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안 들어왔죠. 뭐 지금은 베일이 어디든 가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중국이나 중동 말고 많이 깎아가지고, 아니면 뭐 정말 산체스 마냥. 근데 산체스는 5억에서 한 2억 얼마로 깎은 거고, 얘는 지금 9억인데 9억을 깎고 싶겠어요, 솔직히. 네. 뭐 지금 레알이 그래 9억 중에 4억 5천 준다고 쳐. 그럼 얘한테 4억 5천 좀 줘야 되는데 누가 임대료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진짜 미친 척하고 데려간다고 했을 때 데려가게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간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제 지단이 자신의 계획이 없는 선수를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좀 눈치채고, 이 베일에 관련돼 있는 몇몇 구단들 있잖아요. 맨유나 토트넘. 딱 요 정말 한두 개 팀이죠. 네. 하지만 이제 연봉 50%를 보조해준다고 해도 워낙에 높은 주급이 발목을 잡을 것이고, 네. 그 금액으로 또 베일을 잘 쓸 수 있을지도 알쏭달쏭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일의 이적이나 임대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여기서 그냥 소식은 레알이 주급 반 보조할 의지가 있다, 생각이 있다, 이것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가 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한 건 없는 거예요. 네. FA를 풀어주지 못하냐고? 풀어주고 싶지, 레알은. 야, 우리 상호 해지하자 이렇게 말하면 베일도 그래, 나도 여기서 못 뛰니까 나 FA를 풀어줘, 이거는 상호 해지인데, 한쪽에서 그냥 내보내는 건 남은 급여를 다 줘야죠, 계약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근데 베일이 그걸 뭐 상호 해지하겠어요? 미쳤다고 해도.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갑자기 막 축구에 막 환장해가지고 그래 나 이제 다음 연도에 네이션스 리그 뛰어야 되니까 뛸 수 있는 클럽 가고 싶어, 나 FA를 풀어줘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면은, 뭐 베일 입장에서야 그냥 매주 9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치? 얘가 갑자기 정대만 되면서 막 갑자기 얘가 머리 막 그거 막 긴 머리 다 풀어헤치면서 축구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얘가 막 갑자기 안철로 찾아가가지고 그때 잘 열심히 할 걸 죄송합니다 하면서 축구 하고 싶어요 하면서 들어가서 나 데려가라고. 근데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국대는 당연히 국대는 뛰지. 얘는 또 웨일즈 국대는 또 되게 좋아해요, 본인이. 그리고 웨일즈도 얘가 입법구를 좀 많이 따지죠. 사실 얘가 아무리 그 뭐랄까 좀 말썽꾸러기라고 해도 국대에서는 또 본인이 열심히 하고, 네. 무슨 일 있어도 항상 참가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국대에서는 얘를 뭐 안 쓸 이유가 없지. 굳이 뭐 웨일즈가 또 베일만한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쓰는 거지. 이 다음 시즌 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베팅 업체들이 이제 우승팀과 득점왕, 경질될 감독 1순위, 순위 등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에, 네, 베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가장 먼저 경질될 감독 부분에서 웨스트햄의 이 모예스 감독이 가장 이제 낮은 배당률이 말 그대로 인기가 많고 이제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예스가 가장 이제 배당률이 낮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예스한테 1유로를 이제 뭐 베팅하면 뭐 6유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제 뭐랄까, 득점왕 순위? 그 다음 우승팀 순위? 이런 거보다는 배당률이 높긴 하죠. 감독 잘리는 거 정말 랜덤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정도라고 하고, 2위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지슨 감독, 그 다음 3위가 이제 승격한 풀럼의 스콧 파커 감독 순으로 이제
잘릴 순위가 또 이제 예정돼 있대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무리뉴는 맨유에 있을 때 12월 달에 한번 잘려봤는데 요번에는 순위가 되게 하순위, 네, 엄청 밑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시즌에 우승팀으로 지목되는 배당률이 가장 낮은 팀은 맨시티, 역시나 맨시티. 그 다음 두 번째가 리버풀, 세 번째가 첼시, 네 번째가 맨유라고 합니다. 또 득점왕 부분에서는 케인과 오바메양이 가장 낮은 배당률을 함께 받았다라고 해요. 뭐 케인은 이제 최근은 조금 약간 멀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달아 또 득점왕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부상도 아니고, 오바메양은 또 바로 뭐 전에 득점왕을 했었으니까 전전이라고 해야겠구나. 바로 전 시즌 이제 전 시즌 바디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부상 아닌 케인은 뭐 득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지 뭐 저쪽에서는. 레스터 우승했을 때 내가 그때 듣기로는 레스터 우승할 때 그 레스터 팬이 그냥 장난삼아 그 우승 확률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베팅 했었다고 했는데 얼마랬더라? 내가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1억인가 2억 벌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봤던 기사에선 그랬어요. 1억인가 1억인가 2억 벌었어. 아무튼 자기도 그냥 팬심으로 그냥 재미로 한번 한 시즌 나중에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봐보자 하고서 이제 자기도 뭐 많이 안 걸었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받았을 때는 뭐 완전 뭐 목돈 수원에 걸 수 있겠습니까? 수원에 왜 걸어 내가? 난 수원한테 돈 10원 한 장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번 유니폼도 안 샀어. 나 유니폼 산 지 오래됐어요. 수원 거 산 지 되게 오래됐는데? 굿즈든 뭐든? 그냥 한 2, 3년 전에 무릎 담요 하나 산 거?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그때 무릎 담요 좀 이쁘게 나왔거든.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뭐 관련 유니폼 산 지는 한 6, 7년 넘었을걸요? 네. 저번에 말했잖아요. 슈퍼러브에서 수원 관련 유니폼 상품으로 받은 거 제외하고는 수원 유니폼이 없어요, 아예. 네. 어차피 난 이관우 유니폼 말고는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곽희주 거 하나 있긴 하지만, 뭐, 곽희주는 그때 선수 시절에 산 거니까. 좀 다른 내용이고. 시발로만 웃겨? 수원 얘기하는데? 존나게 쳐온네, 짠하게. 웃지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받게 수원 얘기하잖아요. 기분 좋았는데. 저녁 먹고. 아스톤빌라가 이 아스날의 마르티네즈 골키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 그냥 여기서나 센 척하는 거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아스날의 재계약 오퍼를 거절하였으며 아스톤빌라는 아스날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레노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FA컵에서 우승을 들어올리면서 마르티네즈는 아스날의 이제 좀 핵심 선수로 슬슬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28살이고, 마르티네즈가 이제 맨시티와 FA컵 4강전도 했었고, 첼시와의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냥 커뮤니티 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레노가 훈련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쉴드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이 마르티네즈가 또 거기서도 우승하면서, 네, 자신은 아스날의 주전이 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여러 번 보여준 이후에 마르티네즈는 주전 자리를 지키길 바라며, 만약 레노가 1군에 돌아온다면 마르티네즈는 팀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 영입을 원하는 상황이며, 그를 위해서 1,500만 파운드, 230억을 제시했다고 하며, 아스날은 마르티네즈가 최근에 재계약 오퍼를 거절하면서 보낼까? 어차피 우린 레노 쓸 것 같은데 얘가 뭐 주전을 못할 것 같으면 떠나고 싶다고 하니까 아스날은 좀 보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스톤빌라는 마르티네즈에게 주전 자리도 보장해줄 수 있다. 네가 그 약속을 원한다면 해주겠다
우리 팀 온다면 이렇게 또 그런 조건까지 내세웠다고 또 골닷컴이 보도했더라고요. 네. 아스톤빌라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스톤빌라 팀적으로는 아스톤빌라는 이 정말 명문 클럽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팀이 자꾸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 강등 또 생각하면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을 뛰고 싶다면 한번 조금 클럽을 한 단계, 아스톤빌라 한 두 단계 뭐 낮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안녕하세요. 네, 중요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아스날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레노가 아무래도 좀 몸 상태가 좀 된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레노를 좀 더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첼시 선수들이 이제 첼시의 훈련장 이 코밤으로 돌아와서 훈련하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주머니에 뭐 이렇게 넣은 게 많아? 되게 궁금하네.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지. 응? 자, 주머니가 이거 뭐 스토어치인가? 궁금하네. 선수들이 뛰면 즐겁지. 하베르츠도 이제 같이 팀 훈련 했고. 마운트는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야. 약간 좀 이렇게 뭐 안 바르면은 이렇게 되지가 않는데 얘는 뭐 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발랐나? 아, 바른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잘 나왔어 사진이. 저는 머리 짧아요. 전 여름에는 항상 머리 짧게 하거든요.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 너는. 제 기분 나빠. 티모 베르너 이 사진은 그 약간 램파드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왠지 모르게 얼굴에서 그래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뭐 따로 뭐 티모 베르너를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뭔가 느낌 있는 램파드가 좀 보여가지고. 네. 진짜 램파드 여기 있는데 저번에 그 여행 가서 찍은 사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보였는데 휴가 때 좀 드셨나 보네. 아니야, 또 벗으면 또 원래 램파드 옛날부터 몸이 통짜여가지고 또 벗으면 또 좋을 수도 있어. 램파드 사인 유니폼 있는 건 진짜 나 좀 좋은 집에 살거나 그랬으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면은 뭔가 램파드 그 사인 유니폼, 친필 사인 유니폼 그 액자 보관해가지고 딱 내 방에 걸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걸 해도 사치야. 아무튼 또 램파드 보니까 반갑네요. 진짜 좋아했던 선수인데. 인터밀란의 발레로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이 보르아 발레로가 이 인터밀란에서 다시금 피오렌티나로 복귀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발레로가 피오렌티나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 협상이 있었고 이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며 발레로는 이제 피오렌티나와 계약을 1년만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그 조건에 받아들이면서 인터밀란에서 3년 만에 피오렌티나로 다시금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레로가 피오렌티나에서 인터밀란으로 갔을 때 막 그때 울었어요. 그때 슬퍼했죠. 본인이 피오렌티나 많이 사랑하는데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밀란으로 가서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었다라고 이제 막 말하면서 네, 눈물을 글썽였던 그 눈물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의 계약이더라도 네, 피오렌티나로 복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발레로가
다시금 돌아갈 것 같고요. 카가와 신지. 카가와 신지가 카타르에서 거액의 오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고사에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지금 2부 리그, 세군다 리가에서 카가와가 뛰고 있는데 카가와 신지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엘데스 마르케는 카가와 신지가 꿈을 쫓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말했고, 카가와 신지가 거액의 오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지 스스로가 팀 잔류를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작년 여름 카가와 신지는 레알 사라고사와 2년 계약에 입단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전부터 많이 언급해왔던 스페인 무대에 진출했던 것이고, 시즌 초에는 사라고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후 컨디션 난조 등으로 31경기 4골 1개의 어시스트에 그쳤으며,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는 엘체에게 패하며 라리가 승격에도 실패했습니다. 엘체는 승격했는데, 카가와 신지가 현재는 뭐 카타르나 사우디 요런 중동 지방, 중동 지역, 지방은 아니지, 중동 지역에 이제 이직설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사라고사에 남기를 바라고 있고, 이 바라가 감독으로 있는데, 뭐 바라 감독이 말하길 카가와는 본인 스스로가 팀에 남아서 중심점이 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승격해서 본인이 이제 이전에 말했던 목표, 나는 라리가에서 뛰고 싶다, 1부 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뭐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카자키 신지 팀은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오카자키는 이제 1부 리그에서 뛰는 거고, 카가와 신지는 아쉽게도 이제 세군다리가 있는데, 뭐 그래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니까 뭐 다시 한번 잘 재정비하면 또 뭐 승격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본인이 이제 뭐 도르트문트에서 뛰어도 봤고 맨유에서 뛰어봤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해외 진출한다면 스페인 리그를 가고 싶어 했었고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사라고사에 남아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가와 신지 소식이었고요. 이 브레멘에서 뛰고 있는 라시차를 원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 요 두 팀이 좋아했었는데, 그 두 팀 중에 라이프치히는 돈을 맞춰주기 힘들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이고, 아스톤빌라는 우리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아스톤빌라는 라시차에 대한 브레멘의 요구액 2,500만 유로, 350억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라시차는 이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싶어 했는데, 왜냐면 본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뛰고 싶어 했었고, 가족들도 이제 독일에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일에 남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라이프치히가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아스톤빌라 이적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폴리도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아스톤빌라 이적이 가장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네. 수비수 테테와 아이나는 풀럼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토리노 수비수 아이나와 리옹의 라이트백 케니 테테가 풀럼의 이적을 앞두고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아이나는 1,100만 파운드, 350억 금액에 완전 이적 옵션으로 풀럼을 이적하고, 이 테테도 리옹에서 300만 파운드의 금액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두 선수 모두 풀럼으로 이적을 완료하기 전에 이 개인 협상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완전 사인하기 전에는 그 협상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거만 다 완료가 되면 바로 사인을 할 것 같아요. 나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테테가 생각보다 구자철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네. 왜 이렇게 느낌 비슷하지? 구자철이랑? 또 오랜만에 구자철 땡기네. 구자철 그 유튜브 채널명 바꿨던데, 슈펠친에서. 아무튼 바꿨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
디 마르지오가 전하길 파리는 로마의 플로렌치 영입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플로렌치가 파리로 이적할 예정이며 두 구단은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 이적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플로렌치의 에이전트는 이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이제 마지막 세부사항 작업만 남았고 플로렌치는 오늘 밤 파리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플로렌치가 결국에는 로마에 남지 못하고 네, 팀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로마가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잘하는데. 하긴 근데 로마에 있을 때 또 최근에 로마에서 뛰었던 거 생각해보면 잘하는 데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긴 하죠. 뭐 그 말도 맞는데. 그래,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면 좋지 뭐. 어차피. 영국 언론 BBC는 비엘사 감독이 리즈에 남는다, 잔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비엘사 감독은 그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는 이번 시즌에도 팀에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현재 65살의 비엘사는 리즈를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끈 후에 올 여름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네. 비엘사 감독은 2018년도에 2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계약에 동의했는데 비엘사는 시즌 개막 경기인 리버풀과의 개막전에 앞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고 다음 시즌에도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때 BBC가 말했을 때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오피셜이 나왔어요. 잔류한다고. 네. 지금은 오피셜이 나온 상태라 네. 잔류는 무조건입니다. 웨스트브루미치가 이제 이바노비치를 영입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전 첼시 수비수였던 이바노비치와 웨스트브룸이 현재 이적 협상에 있고 이바노비치는 레스터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48시간 안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36살의 이바노비치는 첼시에서 뛴 9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3회, FA컵 우승 3회,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바노비치는 지난 시즌 제니트를 떠난 이후에 FA 상태였고 팀의 경험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웨스트브루치 알비온에 한 시즌 합류해서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가 다시 잉글랜드 무대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또 FA니까 경험 있는 수비수가 뭐 3순위, 4순위라도 팀에 있어주면은 도움이 되죠. 나름 우승 청부사야. 제니트 가서도 우승했었고. 우승복이 있어. 토트넘은 금융거래 플랫폼인 리버텍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선두적인 국제 금융거래 플랫폼인 리버텍스는 토트넘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클럽의 공식 후원 파트너사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110개국 2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중에 있는 리버텍스는 주식 및 선물 지수, 암호화폐, 각종 투자 상품, 양방향 통화거래 등 모든 플랫폼의 금융거래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이 단연간의 파트너십으로 리버텍스와 토트넘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축구계와 금융 시스템 간의 연결고리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알리도 수염이 사진 봤을 때 최근이죠. 네. 알리 수염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말했는데 정말 텍사스 지역에서, 근데 미국 텍사스 안 가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텍사스 지역에 구석탱이에 도로경찰 있어요. 정말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풀떼기도 별로 없는 데서 거기 차선이 기니까 거기에 차 어디 구석에 숨겨놓고 햄버거 처먹는 딱 그 경찰의 수염이에요. 딱 약간 얘처럼 마르진 않은데 딱 살쪄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차에서 다리 올려놓고 이게 가만히 그 무전만 듣고 있다가 막 처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차가 확 지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차 키기 싫은 거가 걸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금방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경찰 딱 그 수염. 손흥민의 저 웃음은 뭐랄까 그 자본주의 웃음 있잖아요. 네.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웃어보세요 하면 이제 웃긴 해야 되니까 씩 웃는. 네. 선수들은 보통 이제 좀 약간 무표정한 게 다 이제 좀 익숙한데 약간 연기잖아요. 웃어보라고 하면은 웃기는 웃어야 되니까 이게 씩 웃는. 네. 그런 약간 자본주의 웃음. 네. 그런 웃음 같네요. 네. 자, 아마존 그 토트넘 영상을 본 건 아니고 그 기사에 나왔는데 뭐 요리스하고 손흥민이 예전에 한번 싸웠잖아요. 그 이제 그 전반전 끝나면서 그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리스가 달려가지고 막 너 그때 거기서 왜 수비 그렇게 이상하게 했냐라고 막 말하면서 막 뭐라 했었잖아요. 거기에 또 라커룸 안에서도 이제 또 계속 이어지더라고. 그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기사만 봤는데 그럼 또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들어가서도 한때까지 한 번 더 했다 소리 지르는 그 이제 화면이 있더라고. 캡처가. 네. 아자르의 불안한 몸 상태를 보고 지단은 매우 언짢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흥민도 한 성과를 한다고? 손흥민이 한 성과를 한다라기보다는 손흥민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손흥민이 막 그렇게 막 그 경기 중에 뭐 짜증을 내거나 불편함을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다만 이제 손흥민은 누가 약간 자기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나 어떤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맞대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함부르크 있을 때도 그 더 어렸을 때도 한 바가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저번에 그 댓글에 써놨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누가 위협하고 하는 거는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맨날 아빠랑 그 개인을 할 때 아빠가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뭐라 하는데 뭐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야 너 씨 하면서 뭐 어쩌라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 이주 대봐 뭐 말해봐 뭐 들어줄게 말해봐 뭐 그런 거지 뭐. 네. 뭐 지들이 이제 등치 크다고 생각해서 막 소리 막 질러도 야 씨 우리 아빠 훨씬 무서워 개새끼 하면서 막 뭐 말하고 싶은 건데 요리스가 너 뭐 거기서 쓰면 뭐 어쩌라고 씨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달려가리? 막 하면서 이제 얘기했겠지 뭐 어쩌라고 씨 이런 거지. 무섭겠어요 그게? 뭐 열받게 하면은 다시 똑같이 말하는 거지. 너도 족같이 하지마 월드컵 보니까 병신아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요리스도. 니 족같이 할 때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그거 하나 그거 안 갔다고 내가 하프라인에서 그걸 어떻게 수비하냐 이렇게 하면 말하면은 뭐 지가 어쩌고요. 아무튼 아자르의 불안한 몸 상태를 보고 지단은 매우 언짢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알도 지단도 아자르의 몸 상태에 대해서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번 시즌과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레알은 작년에 시즌이 시작될 때 몸 상태를 보고 이미 실망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휴가를 너무 즐겨가지고 그때 아자르가 자신의 몸무게가 80kg가 넘었다고 나중에는 네, 솔직히 말을 했죠. 다 빼고 나서 나 사실 그때 80kg 넘은 거 맞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살을 빼고 나서도 솔직히 얘기했었고 올해도 네. 몰라요. 자기 뱃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옷을 지가 땡긴 거야 저거. 원래 저기 땡기는 옷이 아니라 저 다른 그 옷 상태를 보면은 그냥 펑퍼짐까지는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일자 떨어지는 옷인데 지가 뭔 자신감에 저렇게 그 배 쪽으로 땡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찍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뭐 레알도 지단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얘 유명. 내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얘 국대 경기 끝나고 햄버거 처먹는 사진 내가 보여줬잖아요. 내가. 네. 아 실제로 얘 진짜 유명한 적이 있다니까. 얘 국대 경기 끝날 때마다 그 햄버거를 먹는데 얘 옛날에 한번 그 경기
뛰다가 교체인가? 내가 듣기로는 퇴장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가가지고 벤치 앉았던 게 아니라 지가 나갔어요 중간에. 아직 국대 경기가 안 끝났는데 버거킹 가가지고 햄버거를 산 게 그게 팬들한테 찍혔다니까? 얘 지금 경기 중인데 왜 여기 있지? 사람들이 이제 그 햄버거 지 먹고 하나 사갖고 온 거야 그냥. 거기서 먹긴 또 지도 그랬겠지. 햄버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저는 햄버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긴 한데 맘스터치도 저기 좀만 가면 있긴 한데 햄버거 열량 보고 못 먹겠더라고. 막 칼로리 다 따져가면서 먹진 않지만 햄버거 맛있지 솔직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입맛이 저렴한지 롯데리아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버거킹이나 이런 데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난 맘스터치는 안 좋아해. 감자튀김이 너무 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 그 새우버거 좋아하는데 또 햄버거 또 새우버거는 짜끈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개 먹으면 좀 배부르고 그래가지고 햄버거는 되게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나 롯데리아 햄버거 좋아해. 근데 많이 안 먹어봤어. 그 KFC 버거도 못 먹어봤고 버거킹도 못 먹어봤고 맥도날드도 먹은 지 한 5, 6년 돼요 이제. 우리 동네에는 롯데리아밖에 없어 맘스터치랑. 맘스터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맘스터치 햄버거는 괜찮은데 감자튀김이 너무 내 스타일 아니고 롯데리아 그냥 명태버거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 다른 건 별로 난 안 좋아해요. 음바페도 레알로 이적하면 베일이나 아자르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걔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뭐 파리 생제르맹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음바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음바페 아빠가 엄청나게 관리해요. 관여 많이 해요. 손흥민보다 더 심해요. 아직 그 손흥민은 이제 나이 먹고 좀 덜한다고 하는데 그 손흥민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뭐랄까 좀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신경 쓰는 거 아니고 훈련 같은 거만 기본적인 이런 거만 좀 봐주시는 거고 음바페는 엄청 유명해요. 엄청 얼만큼 유명하냐면 아버지가 과거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 팀이죠 유소년 팀 그런 팀의 훈련 일지를 보고 본인이 봤을 때 이 훈련을 뭐하래? 시간만 아깝게 하면 안 보냈대요 실제로 음바페 아빠가. 근데 음바페도 안 가요. 아빠 가지 말라고 하면 야 가지마 그 훈련 가지마 하면 네 하고서 안 가고. 네. 지금도 음바페 관련해서 어디 뭐 딴 데 가서는 이제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딴 데 가지마 휴가 때 여기 남아가지고 좀 훈련하고 그런 식으로 해. 해가지고 음바페는 코로나도 안 걸렸잖아. 축구 선수들 많이 막 그 유럽에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음바페는 가만히 조용하게. 네. 홀란드는 몰라요. 나 홀란드는 관심이 없어. 다음 소식은 피오렌티나가 이 보나벤투라 보이시죠? 여기 보나벤투라를 영입했다고 네,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보나벤투라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바추아이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첼시에서 1년 임대이며 바추아이는 이 계약과 임대 계약과 동시에 첼시와 이 또 1년 연장 계약을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을 쓰면 끝이니까 1년 계약 연장하고 임대 보내준 거죠. 첼시가 보면은 돈을 벌 줄 알아. 은근히. 이 선수는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브라이튼에서 뛰었던 이제 에런 무이 호주 국적에 이 선수가 상하이 상강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30살의 선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주 선수다 보니까 상하이 상강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 쿼터가 중요한데 원래 이 팀에는 이제 러시아 리그에서 뛰었던 아흐메도프가 이제 오랫동안 뛰었었는데 아흐메도프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흐메도프는 아무래도 팀에서 아웃이 되는 것 같고 그 자리를 이제 에런 무이가 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얘는 볼수록 이게 약간 느껴지냐? 처음 봤을 때 되게 담백하니 잘생겨 보였는데 이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가 안드레 실바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AC 밀란으로부터 완전 영입을 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고 안드레 실바 잠재력에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기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격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면서 팀의 순위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궁금했어요. 이 새끼 밀란 가서 되게 못했는데 왜 얘 영입했지? 궁금해 찾아보니까 저번 시즌 밀란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갔어요. 근데 저번 시즌이 첫 분데스리가 데뷔였는데 리그에서만 25경기 뛰었고 12골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뭐 경기로 치면은 경기수 치면은 뭐 두 경기당 한 골로 넣은 거죠. 사실 되게 잘한 거죠. 분데스리가 첫 시즌에 너무 좀 잘 했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도 우리 팀한테 잘 적응하는데 얘 완전 영입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근데 제가 지금 중고나라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방송 중간중간에 양해를 좀 구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분한테 계좌이체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오네요. 연락이 안 오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어서 하자면 이 스카 이탈리아에서 보도하길 지루가 현재 유벤투스와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루는 유벤투스와 2년 계약을 합의했으며 2년간 900만 유로 125억의 연봉과 2년간이에요. 네, 125억의 연봉과 일정량의 보너스를 받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첼시는 지루의 이적료로 500만 유로 정도 70억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아직 첼시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루와 그냥 개인적인 협상만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지루는 원래라면 이제 첼시와 계약이 끝났어야 했지만 네. 이번 여름에 1년을 더 연장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베르너가 또 왔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지루도 네, 그걸 또 봐야겠죠. 네. 유벤투스는 계속 뭐 카바니, 뭐 지루 이렇게 좀 약간 나이 있는 선수들만 링크가 좀 뜨네요. 네. 모라타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네. 모라타 얘기 뭐 이제 또 해드릴게요. 바로 또 나오네요. 네.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유벤투스가 모라타 이적료로 5천만 유로를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모라타 이적료로 5천만 유로 700억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으며 선수 본인은 유벤투스에서 뛸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딜이 매우 복잡한 상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180도 변하지 않는 이상 모라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을 것이며 현재 그는 팀의 또 탑 스코어러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모라타를 팔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그냥 별거 아니고요. 리버풀의 트레이닝 사진이에요. 네, 선수들 이제 뭐 훈련하고 여기 보시면 뒤통수만 봐도 구리친 게 느낌이 나죠? 빨리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냐. 아씨, 얘도 좀 팔리고, 씨. 걔 누구야, 바이너리인가 뭔가 하는 걔도 좀 팔리고, 씨, 좀. 티아고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씨. 이 양반은, 커뮤니티 실드에 동쪽 골 넣었던 그 양반 아니야? 이 18번. 리버풀 훈련 사진이었고요.